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정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의 모든 이 규제 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또 수도권 일부도 지금 규제 수위를 낮춘다라고 발표를 했었죠. 거래 절벽의 집값 하락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터닝 포인트를 맞았다라는 그런 또 분석들이 시장 분위기로 지금 또 자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잠시 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자세하게 짚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을 세워나가면 좋을지 함께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이 시간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도 이외에 다양한 정보도 준비해 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원하시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략들 꼼꼼히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핵심 이슈 짚어본 다음에 부동산 투자 1번지 강남권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논현동에서 투룸하고 쓰리룸 복층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서초구 서초동에서 상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으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궁금증도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앞서서 오프닝을 통해서 좀 잠시 전해드렸던 이야기 먼저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지역이 완화가 되면서 이와 관련해서 이제 시장의 분위기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이분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남 부동산 투자길잡이로 유명하신 분이시지요. 우리재테크 부동산 연구소의 박영신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21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방 쪽에 편중되어 있는, 특히 이제 지방 쪽을 중심적으로 규제 지역의 해제를 했습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효과는 26일부터 발효가 된 거고요. 물론 이제 21일부터 효과가 발생됐다.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수도권 지역은 이제 경기도 일부 지역 뺀 나머지 지역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집값에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 집값을 조금 더 하락시킬 수 있는 영향을 또 미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기준점, 여러 가지 이 방향에 관련된 지금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정말로 제대로 된 건가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어쩔 수 없이 규제를 풀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지방 경제가 또 가격이 또 폭락을 하게 되면 그것 또한 이제 부담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가격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 쪽 도시에 있는 주택들은 더욱더 심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쪽부터 먼저 손을 댄 게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이제 수도권 지역도 이제 규제가 조금씩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지만 조심스럽게 인구 밀도가 높기 때문에 당연히 또 반응도 빠르고요. 이런 지역들의 규제 완화는 조금 더 심각하게 고려를 한다라는 어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된 지방 광역시도 규제 지역 해제의 영향, 또 반응은 어떤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연일 뉴스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가고 최저 거래 이런 것들 갈아치우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위 가격 딱 중간 가격입니다. 비싸고 싼 가격이 딱 중간 가격인데 우리가 보통 이제 집을 사기 위해서 가장 그래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국적으로 아파트 중위 가격이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폭이 얼마가 되는가 봤더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2021년도 12월 달이 역대 최고였습니다. 그때가 9억 7천만 원 정도 했고요. 중간급 사이즈, 중간급 가격이 9억 7천만 원, 거의 한 10억 돈 되는 거고요. 이게 2022년도 8월 달, 지난달까지 봤을 때 9억 5천만 원으로 해서 1,200만 원 정도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1,200만 원 정도로 한다면은 사실상 굉장히 미미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뉴스와 다르게 보도 자료나 이런 것들과 다르게 현장에서는 그걸 체감을 못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1,200만 원 정도가 하락한 거로 현재 나타났고요. 전국 평균, 그럼 전국적인 주택가격의 평균 중위 가격은 얼마였느냐? 작년 3월 달 기준으로 봤을 때 3억 7,400만 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올해 8월
올해 8월 달에 3억 6,900만 원이기 때문에 500만 원 떨어진 겁니다. 500만 원. 그럼 결론적으로는 1,200만 원, 500만 원 별로 체감할 수가 없는 금액입니다. 이거는 뭐 집주인과 또 매도인과 매수인이 어느 정도 흥정이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이 확 떨어져 가지고 몇 억이 떨어졌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수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종시죠. 지방도시 중에 유일하게 집값이 가장 폭등한 지역이 이제 세종시인데 세종시의 중위 가격 전국 2위입니다. 아파트의 중위 가격이 가장 높은 순위를 받았을 때 수도권 다음으로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종시 중위 가격이 2015년도만 해도 2억 1천만 원이었는데 이게 2년 사이에 3억 원이 됐고요. 그다음에 2020년도 한 5년 정도 지나고 나서 5억이 됐습니다. 2배가 된 거죠. 2배가 조금 넘게 됐네요. 그다음 2022년도 8월 달 기준으로 6억 6천. 그렇다면 2015년도 기준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현재 2015년부터 7년 사이에 아파트 값이 3배가 된 겁니다. 3배. 굉장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만 따졌을 때 지방도시에 특히 이제 세종시가 이렇게 아무리 행정복합 도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기반시설들이 확충이 되고 인구가 밀집되고 주변의 인구를 끌어들인다 하더라도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들어갔던 건 사실이고요. 최근 5년 동안 급격히 상승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조금 떨어질 거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 지역을 좀 조정을 했다라고 하는 발표 내용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전국적인 아파트 중위 가격이라든가 서울이라든가 전국 평균 봤을 때 이 수치만 보게 되면 집값이 과연 떨어졌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번에 정부 2차 규제 지역 조정을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하락세를 뭐 계속 멈추지 않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도 안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결코 정부에서 입장에서는 결국 좋은 사인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게 형성되는 것도 뭐 문제점이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또 빠른 시기에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규제 지역을 풀게 되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활성화가 되고 그러면서 현재 떨어진 가격이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생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투기 과열지구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뀐 게 4곳대입니다. 그러니까 투기 지역에서 투기 과열지구까지 겹쳐져 있는 중첩 규제가 있던 지역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좀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된 거죠. 이게 세종시하고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이거 4곳대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완전히 규제가 이제 빠져버린, 그러니까 규제가 아예 안 들어가지 않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래가 가능한 이런 지역으로 바뀐 곳이 41곳. 이 중에서 수도권 지역으로 들어간 지역이 경기도 안성, 평택, 그다음에 동두천, 양주, 파주. 현재 남부 지역 2군데와 현재 동부권, 현재 경춘 라인에 있는 현재 동부권 지역의 동두천, 양주, 파주. 그래서 5군데 정도가 지금 빠진 거고요. 그다음 부산, 대구, 광주, 울산 등 지방은 전 지역이 다 이제 규제가 풀린 거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 지역, 서울 지역은 다 투기 지역이고요. 투기 지역 중에서도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이 전체가 다 투기 지역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투기 지역은 규제가 가장 강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봤을 때는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이라든가 강남, 서초, 뭐 송파 이런 지역은 당연히 들어갈 테고요. 이렇게 해서 16곳이었는데 이게 지방까지 합쳐서 16곳이었죠. 이번에 이제 세종시가 빠진 겁니다. 그래서 세종시가 빠지면서 15곳이 됐고요. 그다음에 투기 과열지구가 43곳에서 39곳으로 바뀌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세종시도 빠진 겁니다. 원래는 현재 투기 과열,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현재 굉장히 큰 어떤 규제 틀이 들어가 있던 지역이 있는데 2군데가 빠졌고 그다음에 39곳이 됐죠. 말씀드린 인천 지역에 4군데가 또 빠졌고요. 그다음 조정 대상 지역이 101곳이었는데요. 이게 60곳, 거의 한 41곳 정도가 줄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뭐 지방 도시는 전부 다 포함된 거고요. 거기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4군데, 5군데 정도 포함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지역의 규제가 또 수도권 지역만 따지고 봤을 때 규제가 풀리게 되면 과연 또 어떤 조건이 달라지느냐. 뭐 현재 내가 사고자 했을 때, 팔았을 때, 보유했을 때 세금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투기 과열지구가 해제가 돼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바뀌게 되면 실제적으로 15억 원 초과되는 아파트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택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도 완화가 되고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도
면제가 됩니다. 실제적으로 조합원 지위권, 조합원 지위에 관련된 양도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또 주택 취득할 때 증빙 자료를 제출했어야 됩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 이런 거 들어가야겠죠. 이거 면제됩니다. 근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됐다라고 봤을 때는 실제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평택, 안성, 파주, 양주, 동두천이죠. 이런 지역입니다.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LTV 한도가 최대 70%까지 10%가 더 높아집니다. 거기에 다주택자도 주택 신규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채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가로 집을 살 때 대출이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출이 가능하다. 또 다주택자이면서 양도세 공제 기준도 또 완화가 됐고요. 또 다주택자 종부세 추가 과세도 면제가 되고 또 말씀드린 대로 자금 조달이라든가 입주 계획 신고 면제된다. 그러니까 안성, 평택, 파주, 양주, 동두천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현재 조정 대상 지역으로 현재 편입이 된 거기 때문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된 거기 때문에 비규제가 지역이 된 거죠.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집값이 좀 상승세를 보였다가 집값 하락 폭이 큰 지역들, 앞으로 추가적으로 가격이 오를 만한 이유가 없는 지역들을 먼저 손을 댔다라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제 지역으로 지정이 되게 되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한꺼번에 설명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이렇게 세 군데가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조정 대상 지역이면서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인 지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서울 지역은 대부분이고요. 그랬을 때 현재 투기 지역은 투기 과열 지구, 금융 제재에 들어간 지역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LTV 9억 원 이하 40%, 9억 원 초과 20%, 15억 원 초과됐을 때는 대출 안 되고요. 거기에 DTI 40% 미만 40%까지밖에 대출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서민 실수요자 60%, 20% 우대 조건은 또 들어가지만 그래도 뭐 부족한 수치죠. 또 중도금 대출 발급 요건 강화해서 실제적으로 세대당 보증 건수 한 건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고요. 또 실거주 목적 주택 구입할 때 실거주 목적의 대출을 밖에 안 된다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이거는 투기 과열지구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이외의 사업자 같은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또 기업자금 대출 신규 취급 금지 대출 자체가 안 된다. 이래서 거래가 얼어붙은 겁니다. 거기에 주택임대 개인사업자 대출도 현재 실제적으로 조금 많이 줄은 거고요. 민간임대 매매와 기금융자 중단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투기 과열지구 특히 서울 지역에 말씀드린 대로 많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 지역의 거래가 그만큼 안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전매 제한이라든가 청약, 정비사업, 기타 들어가 있는데요. 전매자 분양권 전매 제한 당연히 안 되죠. 이건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최대 5년 정도까지는 전매 제한 기간이 잡혀 있는 거고요. 현재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 3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3년 동안은 팔지를 못한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고 3년에서 최대 5년까지는 거기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 등기일 또는 사용 승인부터 1년 중 짧은 기간은 해당이 되는 거고요. 100실 이상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100실 미만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지만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되고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도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재당첨 제한 9억 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이라든가 오피스텔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이라든가 또 현재 재건축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조합원 지위 양도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까지도 이로 묶여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되기 전까지 내가 팔고 싶어도 팔지 못하는 상황이다라는 내용이겠죠. 또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분양주택을 또 현재 다시 또 당첨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5년 동안 제한이 됩니다. 거기에 이제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이라든가 입주 계획 신고 의무 증빙자료 제출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이건 현재 조정 대상 지역도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현재 서울 지역은 대부분 다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다. 내가 서울 거주한다면 당연히 이런 것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된 지역들을 보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됐죠. 그래서 1순위 청약 자격 요건도 완화됐고요.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까지 가능합니다. 한 건밖에 안 됐었는데요. 중도금 대출도 50에서 60%까지 10% 더 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 시 주택 보유와 상관이 없이 다주택자도 그냥 대출받을 수 있다. 중도금 대출했을 때 집이 몇 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여러 채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중도금 대출 안 됐었거든요. 가능합니다. 재당첨 제한 없고요. 취득세도 3주택부터 양도세를 중과한다. 집이 3채 미만인 경우에는 중과가 없고요. 3채 이상부터 양도세 중과하겠다. 그런 내용이고요. 또 1가구 1주택 비과세권 2년 거주 요건 배제. 2년 동안 거주에 대한 요건이 빠지는 거고요. 또 일시적 1가구 1주택 거주 요건도 당연히 없어지는 거고요. 거기 기존 주택 양도 기한을 3년 이내만 팔면 된다.
또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입주 계약서 신고 의무 없어졌다. 이런 내용이죠. 거기에 양도세를 보게 되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위한 거주 요건 배제됐다는 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고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같은 경우는 처분 기한이 보통 2년이었습니다. 2년 안에 무조건 기존 주택 팔아야 되는데 이거 이제 3년까지 늘려준 거고요. 현재 자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이건 이미 좀 일시적으로 내년 5월까지 현재 배제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취득세는 비규제 지역 집사면 2주택도 일반 세율 1% 3%, 비규제 지역에도 3주택부터는 중과 세율이 된다. 비규제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3주택 이상 되게 되면 현재 세율은 중과된다는 거 꼭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증여 후 취득세율은 12에서 3.5%대로 떨어진 겁니다. 증여 후 취득세율이 12%대였는데 이게 3.5%대로. 그리고 종합부동산세도 현재 실제적으로 중과세율이 1.2에서 6%대까지 현재 형성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세금도 덜 내고 취득세도 덜 내고 보유기간 현재 세금 관련된 내용들이 다 규제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원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내용 때문에 매물이 줄었습니다. 오히려 현재 나와 있는 매물 자체가 현재 자취를 감추고 있는 건데요. 규제가 풀렸는데 뭐하러 파느냐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전국 매물이 21일 기준 43만 건이었는데요. 이게 현재 41만 건으로 실제적으로 21일 1일부터 효력이 발생했기 때문에 당연히 줄어드는 거고요. 전국에 현재 매물 같은 경우도. 이 기간 전국 17개 시도 모두 매물이 감소했습니다. 제주부터 해서 광주 때까지요. 서울 경우 같은 경우도 5일 사이에 6만 건 정도 되는 매물에서 현재 5만 9천 건으로 해서 870건, 3.1%가 줄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의 해제제가 수도권보다 지방 도시에 현재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지는 거고요. 또 매매가 상승이 정체되어 있는 거죠. 현재 매매가 상승이 멈추는 겁니다. 현재 실제적으로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라는 얘기인데 이건 어느 순간 되게 되면 또 오를 수 있는 조건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럼 내가 집을 사야겠다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현재 대출 이자가 워낙 세기 때문에 실제로 주택 구입하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규제제의 과다한 대출 영향으로 실거주의 이사 수요라든가 입주 수요 이런 수요들은 대부분 다 일부 조금 주거 이전의 고충이 일부 해소가 될 것 같긴 하나 그 효과는 미미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여러 가지 여건들이 개선되면서 부동산 규제들이 풀리고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들이 건강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있으나 아직 갈 길이 멀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또 부동산 대책을 나오는 걸 꼭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먼저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들은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좀 더 깊숙하게 전달해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도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부동산 규제가 해제되는 영향과 전략. 실질적으로 해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여건으로 내가 집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제 숨통이 트인 경우도 있을 테니까요.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아니면 투자 여건들. 내가 그 지역에 한번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가라는 생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현재 월요일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현재 전화, 문자, 대면 상담 다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신 부분들 해소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미나 이야기 필수입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빠르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으로 갈게요. 논현동에 위치해 있는 투룸하고 그리고 3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복층 다세대 주택입니다. 9호선 언주역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언주역에서는 3분 거리에 있는 역세권이네요. 시세는 예상 투자가는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한 만큼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지실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 들어볼게요. 9호선 언주역의 초역세권 3분 거리에 있는 주택이고요. 지금 현재 이 가격은 한 3년, 4년 정도 전의 가격입니다. 굉장히 초저가입니다. 지금은 전세격도 안 되는 거고요. 투룸과 3룸입니다. 투룸 3억 1천만 원, 3룸 4억 5천만 원이고요. 투자 금액이 정말로 소액이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1,500만 원에서 9천만 원만 들어가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역세권 평지면서 대형 상권들 이루어지고 있고요. 주변에 또 배우단지들이 워낙 좋고요. 또 전용 공간이 넓은 현재 3룸, 거기에 복층식 3룸의 희소성이라든가 강남 서초 연결 지점이라든 어떤 특수성 때문에라도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7호선 학동역, 9호선 원주역, 2호선 역삼역, 그리고 현재 신분당선과 연결되어 있는 현재 신분당선 연장선 강남역까지 연결되어 있는 전철역만 보더라도 전철역에 둘러싸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지역을 크게 보게 되면 현재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 펼쳐지고 있는 반포와 IC까지도 영향권이 들어가 있고요. 신논현역부터 논현역, 신사역까지 이미 개통이 됐죠. 신분당선 같은 경우는. 그렇다면 전철역은 9개 정도가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보로 가능한 전철역, 논현역, 신논현역, 말씀드린 대로 강남역까지 가능하고요. 원주역에서 또 현재 삼성도 국제로 복합지구까지 두 정거장,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상당히 우수할 수밖에 없고요. 그 주변에 편의시설이라든가 유통시설들이 워낙 많고요. 백화점 시설부터 면세점, 지하 쇼핑 공간, 대형 상권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젊은 층 인구들이 상당히 많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원주역 또 지구단위 계획구, 역세권 지구단위 계획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서 청년 임대주택이라든가 업무, 상업, 근생, 주거, 복합까지 연결되는 지역이고요. 용도 변경이 또 같이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거지 가격이 연일 상승하는 지역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차병원과 연결된 관련된 시설들의 건축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는 업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변에 업무 단지가 활성화되고 직장 인구가 폭증하고 있는 지역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삼성동 국제로 복합지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데 강남 서초에 전역에다 효과를 미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송파부터 연결된 탄천부터 또 송파 종합운동장, 또 영동도로라든가 한강 정비 권역, 현대자동차 현재 본사 이전 이런 것들까지도 이 주변의 직장 인구를 대규모 끌어들 수밖에 없고요. 지하 쇼핑 공간을 포함한 또 영동도로 통합 개발, 지하 공간 개발 통해서 GTX A노선, C노선, 남북 급행철도부터 KTX, SRT, GTX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그 유동 인구를 또 받아들이기 위한 대형 상권도 만들어지고요. 또 마이산업이라든가 스포츠 특화 같이 이런 권역별로 개발되기 때문에 강남 최대 개발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은 초저가 3억 1천만 원부터 4억 5천만 원까지고요. 전세 시세가 2억 9천만 원에서 3억 6천만 원이기 때문에 1,500에서 9천만 원 정도 소요된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도 가능하죠. 3천만 원 보증금액 120, 140만 원 정도. 대출 가능 금액 1억 2천만 원에서 1억 8천만 원 잡게 되면 1억 5천만 원에서 2억 4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바로 입주 가능하고 또 세입자까지 있는 물건들입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초저가의 물건들은 지금 현재 시기가 아니면 잡을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투룸 그리고 쓰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공간 활용하기에도 더더욱 좋습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도 갈게요. 이번에는 서초동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보고요. 이곳은 3호선 신분당선 환승역인 양재역에서 도보로 1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실제 투자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바로 투자 포인트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일까요? 네, 이보다 전철역에 가까울 수는 없습니다. 1분이 채 안 걸리고요.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도 더블 역세권이고요. 1층 상가에 테라스까지 있고 현재 전용 면적이 30평, 거기에 대지가 6평 정도 되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이 지역의 시세가 1억 5천만 원에서 2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대지 가격 정도밖에 안 되는 시세다. 11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 정도고요. 투자 금액은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초역세권의 교통망, 거기다 개발 호재 희소성 높은 상업지, 그리고 앞으로 또 임대료가 높아질 수 있는 조건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강남대로 연결된 3호선과 신분당선, 더블 역세권이고요. 향후에는 GTX C노선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이 됩니다.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을 통해서 서초 IC 구간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 주변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역세권 주변이 굉장히 또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할 수 있는 대형 상권이 만들어지고 강남 역세권 말씀드린 대로 현재 재건축 단지라든가 강남대로 주변에 또 대기업군들, 오른쪽에 대치동과 대치동 재건축 단지들, 역삼 도곡과 왼쪽으로 봤을 때 서초 사당 방배까지 딱 중심권에 있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강남역 신분당선 양지역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조건이고요. 강남역까지 도보 이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성 신도가 무지개까지 5천 세대의 재건축이 이제 거의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고요. 삼성이라든가 롯데라든가 대기업들과 각종 보험사 중소기업들이 워낙 많은 강남대로, 강남역과 양재역은 업무시설 밀집지역, 또 강남역에서 신논현까지 상업시설 밀집지역, 또 대형 상권이라든가 그 주변에 근린 생활시설뿐만 아니라 대형 상권들, 재래시장들 워낙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젊은 층 인구들이 워낙 많은 지역이고요. 강남 권역 또 양재 권역까지 권역도 상당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양재역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통해서 이 주변이 현재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이 굉장히 용적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서초구청도 복합 사업을 통해서 이 주변이 또 복합 청사 외에 또 문화예술 공간까지 같이 만들어지는 지역이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재IC의 서초구에서 가장 큰 개발 면적이죠. 100만 평 규모의 개발되는 거고요. 현재 15,000개의 일자리와 2조 원 이상의 기대 효과가 현재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활성화되고 있는 KT, 삼성, LG, 현대까지 연결된 연구원 단지 외에 스타트업 밸리 같이
같이 현재 그 주변에 일반 직장인들과 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인터체인지 주변으로 굉장히 크게 활성화될 수밖에 없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GTX C노선 말씀드린 대로 확정 노선입니다. 의정부에서 군포까지 가는 1차 구간 봤을 때는 삼성역 다음역이 양재역이기 때문에 이제 향후에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개통전 효과를 그만큼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현재 강남역에 서초역까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상업지역이 활성화 안 된 지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주변이 굉장히 인구 구성들이 상당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가격은 11억 5천만 원부터 14억 원, 또 5천만 원 보증금이 월 400에서 450만 원의 고소득이 보장되고요. 8억 원에서 9억 8천만 원 대출 가능합니다. 3억 원에서 3억 7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물건이고요. 앞으로 투자 가치까지 높아지고 꾸준하게 임대 수요가 펼쳐지는 초역세권 상가였습니다. 네, 입지적인 장점이 무엇보다 좋은 곳이고요. 이미 생활 인프라 시설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유동인구도 많은 곳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점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앞서서 세미나 또 참여 원하신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이어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 이 시간도 여러분들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히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점 있을 때마다 연락 주셔서 궁금증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 무료입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부의 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과 함께 부동산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하는 전문가 소개해드릴게요. 한국황토건축연구소의 최영애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에는 이제 부동산이 이제 나름대로의 거래가 좀 이제 절벽이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까가 또 이제 염려되는 것도 있지만 또 어떻게 세입자가 들어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금전에 대한 거를 보장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것도 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짚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현재 2006년도 이래 아파트 매매 거래가 아주 최하로 지금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이제 나름대로의 빌라가 굉장히 지금 매매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아파트 3배가 넘는 매매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유는 투자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거. 또 첫 번째는 그렇고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빌라는 나름대로의 노후도도 있고 또 재개발건으로 인해서 많은 이슈거리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파트는 너무 매매 금액이 높고 투자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좀 거려지지만 이건 그 빌라 같은 경우는 소액 갖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더 터치해 보면 괜찮을까 싶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요즘에 한참 언론에 보면 또 지상이라든가 보면 깡통전세 합니다. 내가 어디에 세입자를 들어가는데 이게 만약에 이게 잘못된다면 그야말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날리게 되니 그것도 또한 굉장히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짚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깡통전세라는 거는 집주인이 대출을 얼마만큼 하느냐예요. 대출을 얼마만큼 해서
이 부분이 지금 연체로 돼서 이자를 갚지 않아서 못해서 연체로 돼서 경매를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요즘에는 지금 이제 전세보증금을 잇는다라는 거는 요즘에 세입자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가 주택임대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주택에서는 내가 들어간 부분을 보장을 받을 수가 있겠죠. 해서 지금 현재 최우선으로 우리가 전세를 들어가거나 월세를 들어갈 때는 월세는 거의가 대출이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는 대출이 있는 데를 들어가면 안 되겠죠. 첫 번째는 전세보증금에 보증보험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짚어봐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 이사를 가게 되면 전세가 들어가는 날에 확정일자를 우리가 꼭 짚어서 신고를 해야 되는 게 필수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우리가 그 주택을 가졌을 때 재산세라든가 지방 완납증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잘 내고 있는지 우리가 등기부등본상을 보면 밑에 국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들 걸려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더 짚어보면 좋겠다 해서 등기부등본을 꼭 확인을 해야 된다 하고 세 번째는 우리가 지금 현재 주변이 얼마가 시세가 되는지 물론 이제 부동산에 가서 많은 곳을 우리가 보시면서 임장을 하시면서 보시겠지만 주변 시세에 걸맞는 시세인가 그런 부분을 꼭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 또 매매가에 보면 우리가 지금 전세도 빌라도 많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주변 시세가 얼만큼 되느냐에 따라서 한 80% 정도까지 되는 부분을 짚어보면 좋겠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건 서류로 짚어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요즘 이제 전세 난 이런 이야기도 또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전세로 접근을 원하시는 분들 깡통 전세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우려 언제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주의사항들 꼼꼼히 체크하셔서 전세에 있어서도 여러분께서 임하신다라고 하면은 이런 피해도 겪지 않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들 그리고 이외의 전략이 또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우리 최영희 대표님과 함께 1대1로 상담도 나누실 수가 있으니까 상담도 신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1대1 무료 상담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 핵심 지역 공략하기를 주제로 정보들도 전해드리고 있고요. 날짜하고 시간 정해져 있습니다. 이 날짜들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대1 상담은 선착순으로 모집이 되고 있습니다. 원하신다면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잘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안내, 예약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최영희 대표님이 엄선해서 준비해온 알짜 투자처 만나러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갈 곳 성북구입니다. 장이 13구역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게요. 이곳은 6호선 돌고 지역과 인접해 있고요. 예상 실제 투자가 1억 2천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전체가 다 재개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13구역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들어볼게요. 네, 지금 현재 성북구 장이동 56만 평에 들어가 있는 완전히 뉴타운 지구입니다. 여기 2만 4천 세대가 지금 예정되어 있고 1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의 해제가 됐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004년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이제 2022년도까지 왔는데 거의 4개 정도에만 지금 이제 아파트가 완공이 됐고 나머지에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해제가 됐던 그런 지역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그런 성북구 장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성북구 장이동은 거의가 노후도도 있고 주택들이 거의가 30년, 50년 되어 있는 그런 주택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여질 수밖에 없는 재개발 물건이다. 6호선에 지금 들꽃지역이고요. 13구역 내에 있습니다. 이 13구역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동안에 제일 늦게 지금 현재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현재 노후도라는 그런 부분들이 맞춰지지 않는 부분은 빼고 나머지의 반만 지금 현재 움직여지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다세대 주택입니다. 5층 건물이고요. 전용 면적이 29.9지만 대지 면적이 7.2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완벽한 풀옵션이죠. 요즘에는 신축이라고 하면 거의 아파트보다 더 내부가 잘 지어지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되는데 3억 6천에서 3억 9천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전세가 지금 현재 이곳에 2억 초반입니다. 그래서 전세 빼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1억 2천에서 1억 5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고요. 투자 포인트를 보면 장인우타운의 13구역 내에 들어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노후도가 많습니다. 또 지금 거의 엘리베이터 없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엘리베이터 없는 집들이. 그래서 신축이기 때문에 수요는 나름대로 상당히 있고 재개발을 기대가는데 시간차도 굉장히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고요. 원래 그 성북구는 숲세권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그 꿈의 숲이라는 글의 옆에 있어서 숲세권 또 내지는 역세권, 학세권. 역세권은 동북선으로 인해서 2025년도면 바로 역세권으로 13구역이 될 것이고 해서 지금도 생활의 인프라에 대한 거는 다 갖춰져 있지만 앞으로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고 하고 재개발이죠.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린 성북구 장이동 뉴타운에 있는 13구역은 재개발로 들어가는 그런 지금 현재 빌라인데 이곳에 GTX 노선이 들어갑니다. GTX 노선이 들어가는 거는 어디든지 우리가 빠르게 20분 내에 갈 수 있다라는 교통 편의가 되어 있고요. 강운대 역세권의 개발로 인해서도 나름대로의 자족형이 돼서 지금은 수요는 상당히 많고 풍부한 호재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투자 포인트 먼저 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개발 그리고 다양한 개발 호재를 좀 누려볼 수 있는 이곳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입지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재 그 성북구는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곳이 지금 현재 발표가 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그 권리산정 기준으로 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고 권리산정 기준이 아직 안 돼서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우리가 강남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 장인우타운이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 성북동이고 이쪽으로 성북동, 미아동, 창동 이렇게 상계동 쪽으로 지금 재개발이 많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성북구 지금 현재 장이동은 56만 평의 뉴타운으로서 제일 큰 서울에서 제일 큰 지금 현재 뉴타운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남아있는 지금 현재 13구역이 된다면 사통팔당 교통망이라든가 여기에 그 직장이라든가 숙제라든가 학교라든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서 미래 가치는 충분하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호재를 본다라고 그랬었을 때 이렇게 지금 56만 평에 이미 15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중에 여기는 지금 현재 펜스를 치고 공사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15구역도 지금 현재 조합 설립이 됐습니다. 또 여기는 14구역이 관리 처분이 됐고요. 이쪽에는 지금 입주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입주는 거의가 10년 전에, 7년 전에, 5년 전에 이렇게 지금 단계별로 해서 입주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13구역입니다. 이렇게 지도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일로 큽니다. 96,000평. 반쪽으로 해서 지금 현재 여기가 재개발로 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에 9월 2일 날짜에 성북구나 서울시에서 발표가 났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공공재개발 8구역, 9구역, 지금 현재 10구역도 모든 게 다 이제 이게 협의가 끝나서 가게 되어 있죠. 13구역에 대한 부분은 13구역에서 지금 현재 1에서 9번까지 해서 그동안에 가로정비로 움직일래지려고 했던 그런 부분을 모아주택으로 가서 빨리 간다라고 하면 서울시 자체에서 모아주택으로 가는 건 모든 업무의 이 체계적인 거를 단축을 시켜서 빨리 갈 수 있게끔 하겠노라 했습니다. 그러면 5년에서 6년이면 아파트 입주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10월 달이면 10월 달에 지금 현재 발표를 하겠노라 했기 때문에 진행은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말씀드렸듯이 GTX 노선이 강운대역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 상업지역으로 형성이 되면서 올 말까지 철거가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부터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가는데 2025년도면 완공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자족형으로 갈 수 있게끔 대기업이 들어가고 물류센터가 들어가면서 용적률을 완화가 시켜져 있는 40층이 넘는 그런 건물이 들어갈 예정으로 지금 현재 여기가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광운대역에 GTX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교통편에 대한 부분과 이렇게 직장인들에 대한 부분은 수요는 충분하게 넘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말씀드렸듯이 GTX 노선이 덕정이죠. 의정부에서부터 수원까지 가는 부분인데 청량리역으로 해서 강운대 창동으로 이렇게 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노선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현재 동북선입니다.
한참 가면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파고 있고 공사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 지저분하고 교통이 불편한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이 상계동에서부터 왕십리까지 갑니다. 굉장히 어디를 가느냐 고려대에서부터 미아리를 통해서 지금 현재 월계를 통해서 지금 현재 대진고를 통해서 이렇게 상계동까지 가면 환승하는데 어디든지 갈 수 있게끔 빠르게 굉장히 노선이 골드 노선이라고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디든지 우리가 환승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025년도 개통되면 지금 현재 13구역에 있는 노선에 타고 계시는 분들은 역세권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은 지금 북부간선도로 내부간선도를 타고 강남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 지금 동부간선도로에 대한 부분이 지하화된다면 강남까지 가는데 20분이면 충분하게 이용할 수 있어서 이곳도 지금 현재 교통편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격 우리가 지금 현재 주택은 이렇습니다. 이미지 있는만 우리가 그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는 요즘에는 거의가 다 에어컨이 잘 되어 있죠. 에어컨이라든가 창문에 완전히 대형 창문이라든가 강화마루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어 있고 옵션까지 다 갖춰 있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화장실에 대한 부분, 옵션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그 냉장고에 대한 부분도 완벽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우리가 건물이고 엘리베이터가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주변에는 노후도가 많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있는 건물들이 많지만 엘리베이터가 들어 있어서 수요자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격면에 지금 현재 아무리 지금 현재 재개발로 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도 가격이 3억 6천이면 엄청나게 낮은 금액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3억 9천까지 간다면 전세가 2억 초반입니다. 강남 같은 경우에 보면 전세가 5억대까지 갑니다만 이렇게 지금 현재 2억 4천이면 투자 금액이 재개발로 인해서 1억 초반에 있다라는 부분은 그야말로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보시면 재개발에 1억 2천에서 1억 5천 투자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요즘 이제 재개발 시장도 굉장히 고가에 형성이 되어 있죠. 1억 원대에 접근이 가능한 곳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이곳에서 여러분들 재개발과 관련된 부분들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지역 갈게요. 강남입니다. 논현동에서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요. 언주역 역세권이네요. 9호선 이용 가능합니다. 시세는 5억 5,700만 원에서 5억 6,7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 역시도 여러분 가격 경쟁력이 있는 곳이네요. 자, 어떤 곳인지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구나가 강남구 쪽에 주택 하나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죠. 요즘에는 우리가 그 서울과 수도권에 대한 부분은 움직임은 없지만 가격은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에 보시면 떨어질 거야, 내리면 할 거야 라고 지금 현재 지켜보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시기는 지금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오르지 않은 금액입니다. 거래를 막상 하려면 절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요. 강남구 논현동입니다. 논현동에 대한 부분은 빌라가 단지가 되어 있고 이곳에는 지금 현재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시세차로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논현동은 양쪽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차병원 쪽이라든가 또 내지는 이쪽에 그 자이 아파트 경부고속도로 쪽이 있는데 양쪽에 한쪽은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지역이고요. 한쪽은 아직은 아닙니다만 재개발로 갈 수 있는 지역은 권리산정 기준이 돼 있기 때문에 거래가 지금 현재 안 된다라는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다세대 주택입니다. 언주역에서 역세권으로 2분의 거리에 있는 아주 초역세권이고요. 투룸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모두 6층 건물인데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건물이 럭셔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28.83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면적에 대한 부분은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상 면적이 49.58이기 때문에 상당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다. 가격이 5억 5천에서부터 지금 현재 5억 6,700까지 가격이 차등으로 되어 있고요. 투자 금액은 7천에서 6천에서 7천만 원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우리가 강남하면 첫 번째는 교통망이겠죠. 사통팔달로 완전하게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전철에는 이렇게 커터블 역세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2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까지 움직여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움직여질 수 있다. 모든 게 다 도보로 가능하거든요. 양질의 일자리는 밀집되어 있지요. 그 주변에는 골드라인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일자리에 찾는 직장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국제교류 지금 현재 그 복합지구로 인해서
대형의 지금 현재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이것만 된다면 그야말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강남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이렇게 그 입지를 놓고 보면 사통팔달이죠. 말씀드렸듯이 커터빌 역세권이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 타시려면 3호선이라든가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모두 이렇게 거북이 라인처럼 아니면 거미줄 라인처럼 되어 있는 그런 지금 현재 강남의 지금 역세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를 이용하거나 자동차로 이용할 때도 강남은 완전하게 논스톱으로 되어 있죠. 신호까지도 잘 되어 있어요. 신호까지도 완전히 우리가 한번 딱 걸리면 끝까지 가죠. 신사역에서 강남까지 1분 논스톱으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신호 체제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옆에는 강남에 지금 현재 병원이 대형 병원이 있습니다. 이 대형 병원의 주변으로 인해서 수요는 상당히 넘치고요. 또 직장인들도 굉장히 많죠. 코엑스몰까지 지금 삼성에 이렇게 갖춰져 있고요. 또 터미널을 간다면 버스 탄다면 우리가 같이 고속터미널까지 있고 백화점까지 갖춰져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지금 잠실 마이스라고 그래서 4가지가 지금 현재 가지가 갖춰지죠. 여기에 뭐 상업이라든가 전시라든가 회의라든가 뭐 여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잠실 마이스에 대한 부분이 거의가 30년이 넘는 걸 노후도가 되어 있는 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건너편에 이렇게 지금 코엑스라든가 현대로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는 그런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감성역에는 지금 현재 5개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지하 6층까지 가는 이렇게 지금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2호선, 9호선, GTX A노선, C노선, 지금 현재 위례 신사선까지 가는 그런 5개 노선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버스라든가 지금 현재 택시까지도 환승할 수 있게끔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도심의 공항 철도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는 하루에 유동 인구가 60만 인구가 넘습니다. 현재는 지금 강남에는 100만 인구라고 하고 삼성에는 60만 인구가 된다라고 하면 도보로도 충분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통팔달이고 앞으로의 지가 강수가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렇게 현대 마이스지요. 여기에 지금 현재 산업이라든가 관광이라든가 쇼핑이라든가 문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갖춰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잠실과 삼성동과 같이 어우러서 지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여의도에 지금 현재 그 강남 삼성역에서부터 봉은사 있는 데까지 영동대로에 지금 현재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면 지금 현재 지금 강남역까지 지금 현재 오고 있었던 그런 신분당선이 지금 신사역까지 신분당선까지 갑니다. 이 신분당선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년이라든가 신사역이 너무도 많이 변했어요. 주택들도 많이 변하고 또 여기 시세도 변하고 토지값도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값이 떨어졌다 해도 지금 새롭게 지는 건물들은 땅값 올랐죠. 인건비 올랐죠. 또 자재값 올랐죠.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충분하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9호선도 역시 마찬가지죠. 더 연장돼서 보훈병원에서 지금 현재 하남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지금 강남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아파트 아니면 빌라이지만 빌라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크게 지을 수 있는 동으로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사실은 없거든요. 두 동에 대한 부분으로 다른데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 전등이라든가 차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등이 올라간 게 아니라 이렇게 지금 현재 위에서 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게 굉장히 넓게 되어 있죠.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완전한 풀옵션이라고 갖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지금 현재 논현동의 투룸이고 지금 6층 건물에 거의 한 35세입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면 강남에 6억대 미만 충분하게 우리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낼 수가 있는 그런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고 투룸입니다. 면적도 넓죠. 5억 7천에서 지금 5억 5천 7백에서 5억 6천 7백으로 하면 전세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4억 9천이면 투자 금액은 6천에서 7천만 원이면 되시겠습니다. 네, 강남의 중심에 있는 곳인데 이렇게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 여러분 놀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아래에 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2638-3994번 문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대1로도 상담 저희가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상담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역시나 연락 꼭 주세요.
주세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이 시간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